네, 안녕하세요. 포에버 의원 잠실점 원장 최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 의원 김소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JP 의원 이용석 원장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말 맞다나 독소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소시지 식중독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시지를 뜻하는 라틴어인 보툴루스에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보툴리눔 톡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톡신 내에 있는 신경 독소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죠. 이를 미용 시술에 적용을 하였을 때 과다 발달된 근육을 좀 줄여주고 과하게 잡히는 주름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은 근육을 축소시켜 사각턱이나 콧볼 등의 부피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마 위쪽, 그러니까 눈썹 위쪽의 근육을 마비시켜 이마의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얼굴 인상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면은 눈매나 이제 이마 쪽의 깊은 주름 자체를 펴주어서 얼굴에 깊이 패여있는 주름을 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종아리나 승모근 같이 근육량이 많은 부분에 주사를 놔서 근육을 줄어들게끔 함으로써 바디라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시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피부결을 개선하는 더모톡신이라는 시술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 얕은 층에 소량의 톡신을 촘촘하게 주사하는 시술인데 피지성과 땀샘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트러블이나 이런 거를 좀 발생을 감소시키고요. 또 추가적으로 블랙헤드가 감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모공의 축소, 홍조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결과 톤을 정리시켜주고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도와주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물론 자주 맞으면 효과가 좋아집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같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개개인에 따라 물론 다르고 제품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시술에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도 있는데요.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마비된 후에 사용량의 저하로 인해서 볼륨 감소 효과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술 후 보통 한 2주 후부터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시고요. 시술 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점차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두 달 정도 효과를 극대화돼서 보시다가 갑자기 효과가 떨어지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때 또 가서 맞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고 막 지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기분 자체가 시술 주기를 점점 짧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보톡스는 부위마다 다르지만은 적정 시술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정 시술 주기를 지키지 않을 때 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듯이 보툴리눔 톡신에도 내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번 내성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예전과 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성이 발생되기 전부터 좀 주의를 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툴리눔 톡신에 따른 적정 시술 주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술 주기를 잡고 있고요. 아까 최우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더마톡신 같은 경우는 이게 환자분들이 니즈가 좀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들 개개인에 맞춰갖고 시술 주기를 각각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용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성이란 같은 양의 주사를 맞았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예 주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내성이 생길 경우에 일정 기간의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보툴리눔 톡신의 주사를 맞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 병원을 피해서 다른 병원으로 내원을 해서 또 다시 주사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성을 생기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효과는 떨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반복되게 됩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미용 시술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한증, 만성 통증, 마비, 과민성 방광 등 질환 치료에도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용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김선호 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냥 말해서 몰라요. 왜냐면은 그렇게 발현 가능성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성이 생겼을 때는 남들이 안 생기건 생기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100%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져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막 전전긍긍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번에 사각턱 50유닛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100유닛 맞을래요. 100유닛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200유닛 맞을래요. 이러다 보면은 새로운 병원에서는 그 환자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주사를 해줄 경우가 생겨요. 내성은 점점 악화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주름은 더 나빠지고 사각턱은 점점 커질 거고 침샘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나이대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용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치료용을 보툴리눔 톡신을 받게 되는 환자가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성이 조금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주셔야지. 저희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병에서 막 여러 부위를 받다가 오셨는데 너무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보다 환자분들은 훨씬 더 가슴 아파하고 훨씬 더 슬퍼합니다. 왜냐? 앞으로 보툴리눔 톡신이 어떤 브랜드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 슬픔을 같이 겪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김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좀 내성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첨언을 하면요. 기존에 계속 오셨던 환자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보톡스 같은 용량을 사용했을 때 유지가 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게 이제 내성의 신호가 나타났죠. 특히나 미간 쪽에서 보통은 제일 빠르게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상이나 표정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미간 쪽 근육은 힘이 써지면서 얼굴 표정이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직업을 구직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은 내성이 생기고 나서는 최소 3년 정도는 톡신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아예 주사를 맞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잘 그만큼 따라와 주셨고 3년 이후에 사실 보툴리눔 톡신을 맞았을 때는 약간의 효과가 다시 나타나게 되셨었죠. 네, 시중에 있는 보툴리눔 톡신은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신경 독소가 있고 항체 내성과 관련된 복합 단백질 그리고 비활성화 신경 독소들이 있는데요. 이 복합 단백질과 비활성화 신경 독소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에서 이거를 외부 물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중화 항체를 만들게 되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신경 독소만 있는 제품일수록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도 내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그럼으로써 이제 내성 발현 가능성을 낮춘 순수 톡신이라는 것들이 요즘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 톡신이라는 게 사실 제조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제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효과나 아니면 이런 내성 관련된 다른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어떤 캐리어를 사용하냐, 어떤 부영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순수 톡신을 불리는 것들 중에서도 다른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결정할 때는 그 복합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후에 비활성화되는 신경 독소가 생길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 또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팩터 중 하나가 시술 주기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팩터가 바로 적정 시술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위마다 물론 다 다르지만 사각턱 같은 경우는 보통 50유닛 정도 활용을 하고요. 승모근이나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 비례 대비 일정 용량 이상을 넘지 않도록 시술 전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한 부위에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또는 당일날 여러 부위를 시술해서 총량이 일정량 이상을 넘어갔을 때에도 내성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성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만 맞아도 생길 수가 있을 만큼 시술 주기, 시술 용량, 그리고 개개인의 면역학적 특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술 주기라든지 적정 시술 용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다 개개인이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은 시술 전에 꼭 유의를 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로 리밋을 잡으세요? 저는 그렇게 딱 리밋을 정하진 않아요. 종아리를 보툴리눔 톡신으로 줄여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00유닛 맞으면 되잖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제 다리 근육하고 원장님 다리 근육하고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른데 누구나 200유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축구 선수셨던 분들이 모델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엄청 길고 근육도 엄청 큰데 그분들이 아주 날씬하고 가는 다리를 가진 여성분하고 같은 용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근육량 대비 그리고 사람들의 신체 크기, 체형을 보고 리밋을 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단은 넓은 부분의 근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 조금 더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조금 더 희석을 해서 조금 넓은 범위의 주사 용액이 확산이 돼서 효과를 나타내게끔 한 번에는 사용하는 용량을 좀 줄여서 시술을 하거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성이라는 건 여러 번 반복해서 시술을 하거나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사용했을 때 생길 확률이 높은 거지, 단 한 번의 시술에도 내성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복불복이고 슬픈 확률적인 게임이긴 한데,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게 환자분들께는 보톡스는 이제 평생 가야 되는 친구가 돼야 되니까 최대한 덜 맞고 자주 맞지 않게끔 잘 간격을 지키자고 설명을 드리긴 하죠. 아까 최우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성이 너무 걱정되는데 근육량이 큰데 적게 넣으면 우리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내성 발현 가능성을 낮춘 순수 톡신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받게 되면은 내성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사실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 한번 다시 정리해갖고 말씀드리면은,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게 오늘 한 번 맞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한 번 맞으면은 1년에 몇 번씩, 그리고 어쩌면은 평생 동안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적정 용량을 최대한 지키고, 그리고 그 주기 또한 지키고, 혹시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으로 흔히 말하는 순수 톡신 같은 걸 이용하면서 보다 더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몇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오래 맞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낀다든지 아니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느끼면은 이제 본인이 평소에 가시던 병원 의료진들한테 한번 그 현상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한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너무 큰 욕심을 부려갖고 너무 과한 목표를 설정하시기보다는 적정한 정도로 지키면서 가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효과를 누리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톡신의 경우는 많은 미용 병원에서 굉장히 자주 흔하게 진행을 하는 시술이니만큼 되게 편하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동시에 굉장히 위험 요소도 많이 있고, 내성이 생길 위험이나 또는 톡신이 원했던 작용해야 됐던 근육에 작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작용을 해서 부자연스러운 역할을 나타낼 수도 있는 등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료진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시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